자, 이번에는 칵테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원, 정의, 역사, 특징과 같은 문제들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칵테일의 분류에서 식사에 따른 분류, 그래서 어페리티프 칵테일, 자, 식전 칵테일이 되겠죠. 가끔 등장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전에 먹는 칵테일이기 때문에 달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거나 쓰거나 그런 칵테일이고, 대표적으로 뭐 네그로니, 캄파리, 소다 같은 이런 칵테일, 또는 베르무트, 그래서 캄파리 같은 그런 쓴 술, 비터가 들어가거나 베르무트 같은 이런 주정 강화 와인이 들어가는 칵테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용량에 따른 분류는 간혹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롱 드링크, 숏 드링크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칵테일을 만들고 나서 짧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칵테일, 주로 칵테일을 만들고 나서 얼음을 걸러서 액체만 따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칵테일 글라스에 따르는 칵테일들, 드라이 마티니 같은 맨하탄 그런 칵테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 드링크는 좀 양이 많고 얼음이 들어있는 진토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 드링크는 얼음을 빼버렸기 때문에 빨리 드셔야 되는 것이고, 롱 드링크는 얼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차가운 게, 시원한 게 좀 더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롱 드링크, 피즈 콜린즈 사워 슬링 펀치, 저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롱 드링크 칵테일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에 따른 분류도 간혹 시험에는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토디라든지 프라페, 자, 이런 스타일들은 간혹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칵테일의 종류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출 문제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 문제가 등장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문제는 패스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칵테일을 만드는 기본 기법 역시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칵테일 만드는 기법, 그러면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에다가 블렌딩까지. 자, 그래서 블렌딩까지 5가지, 그러면 기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 이 5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음 중 칵테일 만드는 기본 기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빌드 기법인가, 스터 기법인가, 어떤 기법인가를 묻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칵테일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빌드라는 것은 글라스에 바로 칵테일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글라스에 얼음 넣고 재료 넣고 저은 다음에 가니쉬를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터라는 것은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해서 만드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쉐이크, 잘 섞이지 않는 재료일 때 또는 거품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쉐이킹을 하게 됩니다. 플로트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재료 위에 재료를 띄우거나 가라앉혀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법을 플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는 글라스에 재료를 넣고 저으면 안 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 비중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일반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물과 알코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보다 알코올이 가볍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술, 즉 도수가 높은 술이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술을 먼저 넣어주는 것이 빌드 기법의 기본이 되겠고, 무거운 술부터 넣게 되면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수가 동일할 때, 즉 알코올 함량이 동일할 때는 당분의 함량, 즉 설탕이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함량, 즉 도수와 당분의 함량, 즉 당도에 의해서 비중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재료 위에 재료를 띄우거나 가라앉히는 기법을 플로트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딩, 자, 블렌드에 갈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합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그대로 쓰거나 그럴 때, 아니면 비중이 굉장히 무거운 재료들이 많을 때, 시럽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얼음과 같이 갈아버리는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고, 특히 이 블렌딩 기법은 열대지방에서 트로피칼 칵테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적인 특색상
그 지역에서는 과일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렌딩 기법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칵테일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 그러면 빌드, 스터, 쉐이크, 플로트 블렌딩이 아닌 기법을 찾아주시면 1번에 펀칭이 되시겠고, 다음 조주 기법 중 플로트 기법이란 재료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재료 위에 재료를 띄우거나 가라앉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시험에 가시면 B50이라든지 푸스카페 같은 칵테일이 있습니다. 칵테일의 부재료입니다. 칵테일의 부재료들도 물론 많지만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재료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얼음은 당연히 재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투명하고 단단한 얼음이어야 되는데, 쉐이브드 아이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서부터 보시면 블록 오브 아이스, 통얼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럼프 오브 아이스, 크랙드 아이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얼음이 점점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래서 쉐이브드 아이스는 팥빙수 얼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묻는 문제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러시드 아이스를 묻는 문제들, 칵테일 제조에 사용되는 얼음 종류의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얼음에 대한 종합 문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얼음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시럽. 시럽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시럽이 일단 심플 시럽, 물과 설탕만으로 만드는 시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거 시럽이라고도 하고, 컵숍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럽이 바로 이 심플 시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나딘 시럽, 그레나딘이라는 것은 석류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류 향이 들어있는 시럽, 그래서 빨간색이 되겠죠. 석류 속의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그레나딘 시럽은 빨간색의 시럽이고, 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럽이 바로 심플 시럽과 그레나딘 시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딸기 시럽은 라즈베리 시럽,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 중 칵테일 조주 시 많이 사용하는 붉은색의 시럽, 그러면 그레나딘 시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칵테일 장식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칵테일 장식에 대한 문제, 즉 우리가 가니쉬라고 부릅니다. 이 가니쉬를 묻는 문제가 항상 두 문제 정도씩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그러면 드라이 마티니, 007 제임스 본드의 칵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어니언, 꼬마 양파입니다. 어니언 깁슨. 그 다음에 맨하탄이나 롬로이는 체리. 그리고 모스코뮬 진토닉 쿠바 리브레 같은 경우는 라임이나 레몬 슬라이스. 그리고 블러디 메리 같으면 샐러리가 있겠고, 그리고 트위스트 오브 레몬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몬 껍질을 트위스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 하는 이유는 껍질에 있는 오일을 뿌려주거나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금 혹은 설탕 리밍. 자, 조주기능사 지금 현재 문제 중에서도 마가리따, 소금 리밍하는 마가리따, 그리고 설탕 리밍하는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소금이나 설탕을 리밍한다. 글라스의 림이라는 것은 사람 입이 닿는 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테두리에 소금이나 설탕을 묻히는 것을 우리가 리밍 또는 프로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어니언 장식을 하는 것은 깁슨이었죠. 그리고 올리브 장식을 하는 것은 마티니, 드라이 마티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칵테일 글라스와 기구가 되겠습니다. 글라스와 기구를 묻는 문제도 항상 두세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기구와 어떤 글라스를 묻는 문제인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글라스를 보시면 칵테일 글라스입니다. 역삼각형으로 생겨서 발레리나가 한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는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스는 조금만 기울여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라스 같은 경우는 들고 움직이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때도 보면 제출을 할 때 아주 조심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그런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샴페인 글라스, 플루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샴페인 글라스, 플루트형, 길쭉하게 생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실 때 많이 쓰는 글라스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거품을 보기에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의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고급 샴페인인 경우는 이렇게 볼이 좁은 글라스가 아니라 좀 더 볼이 넓은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가까운 글라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다음 샴페인 글라스 소서형, 자, 쿠페형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샴페인 용으로 보다는 칵테일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워 글라스, 자, 위스키 사워 같은 사워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글라스가 되겠고, 리큐어 글라스, 가장 용량이 작은 글라스죠. 코디얼 글라스라고도 한다는 거 문제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샷 글라스는 스트레이트 글라스라고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올드 패션 글라스는 온드락스 글라스라고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디 글라스는 스니프터라고도 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리큐어 글라스의 다른 명칭은 코디얼 글라스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생맥주를 마실 때 사용하는 글라스는 머그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글라스의 3대 명칭이 아닌 것은 2번에 보시면 캡, 이 밑에 기구 부분을 보시면 쉐이커의 3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 스트레이너 바디는 쉐이커의 3대 부분이다. 자, 바로 기구를 한번 보시면 먼저 쉐이커,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하는 쉐이커는 이렇게 캡, 스트레이너, 바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스탠다드 쉐이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거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거는 1온스와 1과 2분의 1온스가 결합되어 있는 스탠다드 지거가 되겠습니다. 자, 바스푼은 일단 젓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1티스푼 또는 그 이하의 적은 용량을 계량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는 기법 중에서 스터라는 기법에서만 사용합니다. 즉 마틴이나 맨하탄 같은 스터 기법의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믹싱 글라스와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머들러는 우리가 뭔가를 으깰 때, 머들링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히또 같은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조주행사 실기시험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필기시험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장식할 때 쓰는 칵테일 픽, 올리브나 체리 같은 걸 꽂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렌딩 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스퀴저, 자,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것을 즙짤 때, 글라스 리머라는 것은 리밍 할 때 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통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담아 두고 글라스에 라임이나 레몬즙을 살짝 묻힌 다음에 글라스를 거꾸로 해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통과 얼음 집게, 그 다음 아이스쿱, 자, 이건 얼음을 풀 때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블렌딩 할 때는 크러시트 아이스라는 알갱이 얼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게로 집기가 힘드시겠죠. 자, 그럴 때 아이스쿱을 이용해서 퍼넣게 됩니다. 음료를 먹다가 남았을 때 우리가 스토퍼라는 걸 사용하죠. 그 다음에 푸어러, 자, 저것은 병에 꽂아서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푸어러를 꽂으면 따르기가 훨씬 편해지시겠죠. 그 다음 스터로드라는 것은 스터러라고도 하는데 저을 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싱 글라스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믹싱 글라스는 칵테일 조주 시 음료 혼합물을 섞을 수 있는 기물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거나 아니면 어떤 기구의 사용법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칵테일 조주 시 술이나 부재료 주스의 용량을 재는 기구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 30ml와 45ml가 등을 맞대고 있다. 그러면 지거가 되겠죠. 자, 칵테일의 글라스와 기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칵테일의 계량 단위, 즉 용량을 묻는 문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용량을 묻는 문제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쉬, 그러니까 5-6방울이라는 거, 그 다음에 1티스푼, 테이블스푼, 그리고 자, 포니, 특히 자주 등장하는 것이 1온스와 같은 용량인 포니, 자, 핑거, 샷, 온스 다 같습니다. 약 30ml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거는 1과 2분의 1 온스, 즉 45ml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컵, 파인트, 쿼트, 갈론이라는 단어, 자, 이런 용량들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실 수 있도록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기타 용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 용어에 나오는 이 용어들도 전부 다 기출 문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건지를 맞추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역시 레시피입니다. 스탠다드 레시피라는 것은 표준 제조표죠. 그래서 이 레시피가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맛의 그런 칵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통 칵테일 글라스 밑에 코스터라는 참 받침대를 받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종이나 헝겊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물을 흡수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브랜드. 자, 하우스 브랜드라는 것은 콜 브랜드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주문할 때 특정한 브랜드를 써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토닉 주세요 했을 때 그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하우스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브랜드를 보면 그 가게 재료의 퀄리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산출량 실험을 뜻하는 일드 테스트,
또 프루프는 자주 등장합니다. 자, 프루프라는 것은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우리는 몇 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프루프를 많이 또 씁니다. 그래서 이 프루프가 1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이서라는 단어가 있죠. 체이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소주 마실 때 물을 같이 옆에 두고 마시듯이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같이 마시는 어떤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보통 우리가 체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에서 사용하는 하우스 브랜드의 의미는 지정 주문이 아닐 때 쓰는 술 종류를 의미하는 게 되겠고, 스탠다드 레시피라는 것은 표준 제조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음료가 되겠습니다. 비알코올성 음료 중에는 아무래도 커피와 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는 발효에 의한 분류, 자, 이게 짝짓기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효시키지 않은 녹차부터 가장 많이 발효를 한 후발효차, 즉 보이차까지, 그래서 차의 분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짝짓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효차이고 어떤 것이 반발효차이고 어떤 것이 불발효차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 3대 홍차, 다음 중 세계 3대 홍차가 아닌 것은 다즐링, 우바, 기문. 자, 그리고 커피에 대한 문제도 최근에 좀 많이 지금 기출문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문제도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3대 원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까지 해서 에티오피아 아라비카종, 콩고 로부스타종,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원산지까지 해서 3대 원종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커피 벨트라든지 카페인에 대한 묻는 문제, 그리고 메뉴 중에는 에스프레소나 카페라떼 같은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음료류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고 어떤 음료인가를 찾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콜라에 대한 설명 또는 소다수에 대한 설명을 놓고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닉워터 그러면 키니네, 그래서 키니네라는 단어가 나오면 토닉워터가 되겠고, 진저는 영어로 생강이니까 생강이란 단어가 나오면 진저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믹스에 대한 레몬과 설탕으로 만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콜린스 믹서가 되겠습니다.